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금투세가 뭐길래 정부 안에서 의견을 갈렸는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는 무엇이고 이번 결정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추도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말이 좀 많았는데 마지막 주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야 간의 예산 합의가 뭐 최장 시간이 거쳐서 드디어 합의를 봤는데, 이와 별개로 또 지난주에는 내년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향이 좀 나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좀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기재부죠. 기재부가 21일 날 이제 23년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니 자료만 한 66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정부 이제 기재부에서 예측한 내년도 국내 총생산 이제 GDP 성장률이 1.6%로 전망된다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경제기관이나 뭐 IMF 등 금융기관들에서 나오는 모든 지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라는 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 정부가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에는 한 2.5% 정도의 내년도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0.9%포인트나 낮아졌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또는 내년도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분석이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8%를 예상했고, 그리고 OECD가 1.8%, 그리고 국책은행이죠. 한국은행이 1.7%를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낮은 1.6%를 예상하면서 정부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비슷한 68.7%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자, 취업자 증감입니다. 이제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시는 건데, 22년도 올해는 이제 예상했었기를 81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 명 증가에 그칠 것이다라는 측면에 발표를 해서 고용과 이제 취업 측면에서는 조금 이 역시 좀 불안감을 노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올해 5.1%가 나왔는데 내년도는 3.5%로 1.6%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가 지수가 내려는 가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슬로우플레이션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낮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수출의 부진이었고, 아무래도 그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반도체 업황의 부진일 텐데, 반도체 회복 아직까지 회복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거시경제, 글로벌 거시경제가 안 좋다는 거를 이제 큰 틀에서는 좀 어려움의 이유로 뽑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별로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수출 이제 종목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저희도 저번에 다뤘다시피 약간 우려되는 다운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시장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부진하면 전반적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 그리고 생산품에 쓰이고 있는 반도체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언제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기가 돌아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예상하기는 어렵고, 당장은 또 한파, 진짜 반도체는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게 히어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대응 아니면 대책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대응이 나와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경제에 대한 위기 그리고 GDP 수치를 낮췄다는 거 뜻은 결국에는 이를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내놓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법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시경제 종합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아직 내년이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구체적인 정책들은 결국에 내년에 말씀해 주신 경제 한파들이 닥쳤을 때 정말로 하나하나씩 나올 것이고요. 뭐 채권 증시, 채권 안정화 펀드나 증시 안정화 펀드와 같은 이제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을 것 같고요. 유동성도 계속 축소해 왔었는데 이 다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도 준비해 놓겠다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내놓으면서 단순히 증시와 이제 이런 거시경제뿐 아니라 실물 경제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위기까지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좀 전략을 세워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서민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제 혜택들이라든지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여러 가지 대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출을 더 잘할 수 있게 수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수출하는 대기업들 또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대책 등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이죠. 이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에 골마 있는 고질병들도 함께 치료해 나가겠다까지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추운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에 상저하고를 예상했고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저번 주에 상고하고를 네. 예상을 하셨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내년을? 내년이 전반적으로 저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또 미국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거시경제 위기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엔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은 이거에 맞물려서 한국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서민 경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 위험이 굉장히 커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단 중산층에서의 붕괴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증시 시장의 좀 어려움에 대한 것들도 다 그런 일반적인 측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밑이 잘 버텨주지 못한다면은 이제 상부죠 위쪽 역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 상저하고인가요?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 네, 궁금한 게 내년 상반기 엄청난 침체가 온다는 걸 전망을 한다면 지금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여전히 어려울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상반기를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지금 좀 버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계속 이런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이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다시 포지션을 잡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과 이제 자금의 여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버텨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좀 중요시하는 게 좀 예산안이었잖아요. 네. 예산안이 결국은 말도 많았지만 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내용을 좀 뜯어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네, 제가 계속 기다리다 금투세가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네. 딱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결국에 예산안이 합의되면서 금투세법도 최종적으로 유예가 결정됐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 또는 야당이 만든 단독 처리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야를 압박을 했었는데요. 시장의 예측에서는 이러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크리스마스를 넘어서까지 이런 협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23일 이전인 하루 전인 22일 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국에 예산안이 합의됐습니다. 자, 예산안은 일단 국회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했고요. 정부에서 다시 3조 9천억 원을 증액해서 최종적으로 3천억 원이 감액된 638조 7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총지출 규모는 20년 이후로 3년 만에 감소로 전환을 했고요. 국가 채무는 1,13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공공 전세 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주장했던 지역 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0에서 2세의 보육비를 만드는 것, 보육비 지원 사업은 증액이 됐고 결국에 이렇게 서민 경제를 위하겠다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안 27일 날, 이제 내일이죠. 2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상반기에 75% 정도를 배정을 하겠다. 상반기에 지금 어려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선반영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쟁점된 예산 부수 법안 합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 사실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실물 경제에 이제 맞닿아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자, 먼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여야가 가장 오랫동안 대치했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자, 이 법인세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감면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최고 세율이었죠. 25%를 여당은 22%로 3%포인트를 낮춰달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중재점을 찾았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가장 큰 관심사였죠. 바로 금투세법인데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2년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인데 그렇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합의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0.23%가 현재 있는데 이제 0.2%로 0.03포인트 정도 감면이 될 거고 향후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금투세법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여야 합의였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여당이 주장했던 이제 100억까지 늘린다는 거는 이제 관철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금투세법은 현재로서는 2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종부세 완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2주택까지는 원래 중과세가 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일반 세율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줄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번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특별히 새로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 그다음 월세 상속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혜택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확대가 되었다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주주 요건이 좀 말이 많은 게 지금 10억 원이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가족 합산 관련된 건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금투세법이 그런 좀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100억까지 좀 늘려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여력을 좀 더 늘려야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이제 시장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 야당의 이제 굉장히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2년 유예 정도만 받아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합산은 폐지됐고 금투세는 2년 유예게 되면은 2년 이후엔 무조건 도입이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이게 지금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2년 후에 일단은 가야 되는 게 다시 맞는 것인데 사실 또 이 부분은 2년 후에 또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후에 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결국에는 또 이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원래 시행이 했었어야 되는 건데 거의 최근 몇 달간의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사실상 원점 재논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2년 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좀 도태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내년 말, 그러니까 2024년 말에 가서 이 금투세법은 사실 또
다들 이게 왜 도입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 양도세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이랑 일본, 독일처럼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은 금융시장 안정도나 또 매력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교적 안정도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의 자금만 이탈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금투세법을 이제 유예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계속 그 여당과 지금 정부 쪽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금투세법을 도입을 했다가 그 단기간에 주식이 한 25%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러한 이제 금투세법 무리한 도입이 시장이 아직도 자본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선진화된 법을 도입한다 했을 때 결국에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과 플러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감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금투세법 도입을 반대한 이제 여당 쪽의 주장이었었는데요. 자,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국 시장이 과연 선진화된 시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이제 그런 경쟁력이 있고 그런 이제 체력이 갖춰진 시장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장차가 갈리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기도 했고 그만큼 시장 경쟁력이 생겼다. 글로벌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바라봤었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사실 또 지금 찾아보면은 이 시국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이제 찾아보면은 코스피입니다. 이제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떨어진 걸 봤을 때 역시 여전히 체력이 그렇게 우리들만 대한민국의 자체적으로만 성장하고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게 또 반증되었다라는 이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도입은 좀 이르다라는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쪽에서는 도입하기로 했었던 법을 왜 갑자기 이러한 시장 변경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이유로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금투세법 도입은 사실 여론적으로도 도입이 좀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2년 유예라는 시간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금투세 관련한 여야의 양쪽의 세세한 입장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세세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